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 EV3 그리고 로터스 엘렉트라 R 모델과 함께 서킷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EV3 시승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트랙 주행은 아마도 편집만 좀 빨리 해서 올리면은 최초이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어스 모델이고요. 타이어는 17인치 금호 솔루스 TA51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스 엘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내 공개 행사에서 먼저 만나봤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경량 퓨어 스포츠카 로터스에 어울리지 않는 약간은 탐욕 많은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몬스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성능이면서 편하고 또 온갖 고급 소재로 치장해 럭셔리하면서도 온 가족이 다 탈 만큼 넓고 거기에 하이테크 시스템을 자랑하면서도 주행거리도 꽤 긴 전기 SUV, 아니 하이퍼 전기 SUV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 이 정도로 설정이 과다하면 밸런스 붕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로터스 자동차 코리아가 하반기에 드디어 국내 고객 인도 준비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로터스 최초의 SUV이자 순수 전기 하이퍼카인 엘렉트라를 이 인제 트랙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스는 이 엘렉트라 역시 자신들 고유의 스포츠카 DNA가 깃들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에 앞서 이 기아 EV3 먼저 트랙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메이커들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 인제도 많이 와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서킷 자체를 대관해 가지고 앞에 세이프티카 따라 가지고 뭐 무전으로 알려주는 라인 따라 가지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자율적으로 또 거기다가 보험 적용도 안 되고요. 자, 지금 공기압은 냉간 35로 맞춰놓은 상태인데 지금 열이 올라서 36, 37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그리고 ESC는 오프하지 않았습니다. EV3는 주파수 감응형 밸브와 하이드로 부싱 적용해서 좀 더 안정적인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상적인 도로가 아닌 이런 스포츠 주행에서도 얼마만큼 잘 버텨줄지 한번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아마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보다는 타이어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EV3 17인치에 적용된 이 금호 솔루스 T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드라이빙 스포츠 주행보다는 좀 더 높은 연비, 그리고 매끄러운 주행 질감, 승차감 등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주일 정도 타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 그립을 잘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가 아래 깔려 있잖아요. EV3 같은 경우에는 81.4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하부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차가 완전히 껑충한 정통파 SUV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깔린 대용량 배터리가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춰주면서 또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두 바퀴는 앞에 세이프티카 따라가고요. 그 다음부터 자유주행하다가 적색기가 보이면 그 다음에 피트인하는 방식으로 실전 주행이 이어집니다. 인제 서킷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조차도 정말 높고,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도 많아가지고 너무 욕심부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제가 이 차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한번 주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회생제동 0 단계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중반부 이후부터는 아이페달을 한번 활용해서 얼마만큼 아이페달이 이런 실제 서킷 주행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기 온도는 31도. 브레이크 느낌은 이따가 고속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차가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제동이 뒷받침돼서인지 몰라도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그렇게 브레이크가 되게 예민하게 빡빡 꽂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살짝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제동도 좀 마진을 많이 두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 차가 최고 시속이 그때 시승사에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170 정도로 리밋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최고 시속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가 567km. 야, 아직 1000km도 안 됐는데 전기차는 사실 길들이기가 그다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또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양코스 라인 익히는 정도로 50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세단도 있고 앞에 모델 Y도 있고 좀 다양한 성격의 차종들이 합쳐져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코너 반대 방향에 이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50, 150. 여기서 처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150 정도에서 제동이 들어가면 되고요. 차량의 성격이나 운전자의 스킬에 맞게 저거를 참고해서 제동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지금 한 70 정도에서 달릴 때는 뭐 크게 쏠리는 느낌 없이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공차 중량이 이 차가 1800kg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 약간의 짐들이 적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전에 아이오닉 5N 탔을 때는 진짜 기가 막혔는데, 제가 진짜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자랑할 거는 25년 동안 무사고다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아이오닉 5N은 타면은 그건 누가 타더라도 정말 운전 고수로 만들어주는 완전히 그 사기 같은 그런 차더라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스포츠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달려보진 않았지만, 특히 이 EV3 같은 경우에는 EGMP지만 전륜 기반이죠. 다른 후륜 모델, 그리고 또 AWD 듀얼 모터 사양과는 확실히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세이프티카 들어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안전하게 다른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0에서 브레이킹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트레이 브레이크 이용해서 최대한 아웃인 아웃으로 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조금씩 비명을 지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주네요. 뭐 지금 사실 완전히 뭐 풀가속으로 달리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페이스를 높여가면서 속도를 높여주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재밌네요. 자, 앞에 모델 Y, 이상하게 앞에 내연기관차가 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테슬라를 만나니까 괜히 가슴이 뛰네요. 출발했습니다. 모델 Y. 자,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가속. 자, 170 못 찍겠다. 그리고 브레이크, 제가 한 60, 70%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데요. 연석은 최대한 안 밟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 차는 소중하니까요. 야, 이게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네. 정말 엉망진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재밌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이페달을 3단계로 맞추고 한번, 제동 걸리죠? 확실히 아이페달이 3단계로 하니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브레이크 물리적으로 조작을 조금 덜 하게 되네요. 근데 이게 내 의도와 다르게 제동이 걸리면서 밸런스가 깨지진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지 가속페달 떼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제동이다. 야, 아이페달 서킷에서 마저 편하네. 제가 하중 이동까지 느끼며 탈 그런 고수는 아니어서요. 이 아이페달이 주행에 있어서 어떤 좀 메리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드네요. 제동을 조금 더 도와주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들이 좀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아이페달 끄고 회생제동 0단계로 여기서부터는 마지막으로 좀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EV3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이 정도 차 크기에 세팅 좀 많이 바꿔가지고 아이오닉 5N처럼 정말 펀드라이빙 머신으로 만들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정도에서 흥분하면 아직 안 됩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정말 괴물 같은 전기차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로터스 엘레트라 R 모델과 함께 트랙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킷으로 코스인 해야 되는데요. 국내에서 로터스 자동차 코리아는 이 엘레트라를 S 모델 그리고 R 모델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럭셔리를 지향하는 S 같은 경우에도 듀얼 모터에 최고 출력은 612마력, 최대 토크는 72.4회, 꽤 고성능 성능을 지녔는데요. 하지만 진짜 고성능 엘레트라는 지금 타고 있는 이 R 모델입니다. 무려 최고 출력이 918마력, 최대 토크는 100.4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2.95초. 이 3초 언더의 가속 성능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이 서킷에서 얼마나 재밌게 달려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서 차량의 세팅도 맞추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가장 낮춘 상태이고요. 에어컨이 사운드가 지저분하게 잡힐 것 같으니까 덥더라도 꺼버리고. 자, R은 액티브 롤 컨트롤 그리고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으로 구성된 로터스 다이내믹 핸들링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피렐리 피제로 고성능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는 없는 6번째 드라이브 모드인 트랙 모드를 지니고 있고요. 일단은 투어, 스포츠, 트랙 순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레인지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를 높여주는 오토 모드라고 보면 되겠죠.
드라이브 모드 조작은 이쪽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패드 시프트 오른쪽에 이 레버를 통해서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왼쪽에 리젠 모드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위아래가 깎인 더블 플랫 스티어링 타입이고요. 덕분에 이 차의 주행에 전혀 지장이 안 되게끔 이렇게 플랫한 크래시패드와 스티어링도 방해를 하지 않고 있고, 앞쪽에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주행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야, 근데 이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 너무나 고급스러운데? 야, 스웨이드, 가죽, 금속, 너무나 럭셔리한 모델인데 트랙에서도 충분히 잘 달려줄 수가 있겠죠. 배터리는 112kW 용량 배터리를 하부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지만 그 무게 대부분이 또 하부로 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낮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R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어 모터에 2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트랙 같은 고속 주행에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R뿐만 아니라 S 모델 역시 에어 서스펜션 사양이고 앞뒤로 듀얼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옵션으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6피스톤 전륜 캘리퍼 그리고 2개의 브렘보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락투락은 2.5회전, 거기에 최대 3.5도의 리어 스티어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투어 모드로 주행을 시작했고요. 먼저 첫 랩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 차의 움직임을 조금 체크하기 위해서 스무스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B3와는 달리 확실히 무게감은 느껴집니다. 차가 가볍게 이렇게 속속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고 육중한 무게가 느껴지지만 이런 스티어링 방향성이나 가속 페달 조작에 따라 가지고 그런 무게를 무시하고 우악스럽게 달려주고 브레이킹도 안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믿고 달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투어 모드에서 가속 한번. 무슨 투어 모드에서 230을 찍고요. 브레이킹, 그 다음에 코너를 돌아나가는 느낌도 이런 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롤 제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잡아주면서 버텨주는 게 느껴져요. 지금 라인 완전히 엉망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운전자의 스킬이 아니라 차가 스스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행을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반응성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차체의 높이 그리고 댐핑값, 차량의 스포일러라든지 모든 부분이 조금 더 달리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세팅이 바뀌게 되는데요. 브레이킹 잡아주고,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6피스톤 브레이크도 한계 주행을 달린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스포츠 주행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제동력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따 페이드가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지만. 자,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더 잡아주고, 브레이킹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이런 주행 즐거움을 정말 만끽할 수 있게 선사해 주는데요. 아까 EB3와는 달리 야생마를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트랙 모드로 한번 바꾸고 살짝 맛을 볼까요? 자, 보통 전기차에서 주행 모드 변화가 그렇게 체감적으로 크지 않은 편인데 확실히 고성능 모델인 만큼 이런 주행 모드 변경에 따른 체감이 정말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근데 지금도 트랙 모드이긴 하지만 이게 ESC가 완전히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저의 실수 정도는 엘레트라가 다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즐겁게 달리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은 완전히 제가 오버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욕심을 부리게 돼요. 너무나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모든 걸 제어하는 게 아니라 트랙 모드에서는 정말 운전자에게 재미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약간씩은 풀어두는 여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출력이 높고 체감적인 가속 느낌이 조금 둔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100km인데도 한 70, 80 정도 달리는 정말 속도감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코너 진입 시나 탈출 시에 자꾸만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자꾸 욕심 부리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잘 잡아주니까 자꾸 무리해서 들어가게 되네.
코너 탈출할 때 제가 속이 너무 빨라요. 이게 속도계를 안 보면 너무 오버해서 코너를 들어가게 돼서 라인이 정말 엉망으로. 와, 어렵다. 야, 지금도 브레이킹 포인트를 더 앞에다 두고 지금 제동을 시작했는데 훨씬 그보다 앞서가지고 서버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운전을 잘하고 서킷 주행이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라인이랑은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요. 이 친구는 정말 엘레트라만의 이런 포인트들을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엘레트라 R과 함께 짜릿하면서도 살짝 무섭게 주행을 즐겨봤습니다. 진짜 차가 가진 성능에 반의 반도 못 쓴 것 같아요. 정말 엉망으로 탔는데 그래도 마진을 많이 둬서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는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재밌게 잘 주행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이 엘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레드닷 디자인 워드에서 수상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레드닷 좀 많은 브랜드가 수상을 해서 그게 되게 특별한 거다 라고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을 때는 디자인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야,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유 욕구가 솟구치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차량의 시그니처 요소는 다공성이라고 합니다. 공기 역학적 디자인을 지녀서 수많은 공기 통로를 지니고 있는데요. 뒷필러 상단에도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그 결과 5.1m 길이의 SUV가 0.26cd 밖에 안 되는 개수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정말 공기 터널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 차의 전면에서 특징적인 요소는 액티브 그릴이 삼각형 모양, 로터스에 의하면 꽃잎 모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냉각을 위해서 안쪽으로 접혀 있는데, 그냥 액티브 셔터 그릴이 보통은 커튼식으로 열리고 닫히는데 엘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이것도 상당히 좀 디테일을 예쁘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본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정말 널찍막한 이런 외관에 카본을 두르고 있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요소는 라이다가 지붕과 앞핸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능을 키면은 뽁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인데요. 전면 주간 주행등 그리고 턴 시그널 램프도 상당히 날렵하게 스포티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측면 역시 이렇게 카본이 양껏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피렐리 피제로 고성능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사이즈는 앞쪽은 275 401 22, 그리고 뒤쪽은 315 351 22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아까 주행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주행 환경 그리고 어느 정도의 펀 드라이빙에서는 충분히 제동력을 보장해주는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근데 후반부에는 약간 좀 페이드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트랙 주행을 본격적으로 즐기시려면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구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도어는 이렇게 팝업 타입이고요. 위쪽은 아래쪽과 대비되게 블랙으로 다 둘렀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무게중심을 상당히 낮춰주고 있고요. 자, 후면부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기도 카본, 그리고 아래도 카본. 루프 스포일러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생겨서 자동차가 아니라 마치 전투기에서 사용한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다운포스를 위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야, 리어 램프도 이렇게 수평형으로 날렵하게 잘 두르고 있어서 이 차는 서킷에서도 충분히 멋지지만 도심지의 번화가에서 방거리를 달릴 때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디퓨저, 여기에 정말 직경이 큰 배기구가 양옆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전기차라서 있진 않고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널찍막합니다. 차체 길이가 정말 긴 만큼 기본적인 적재 용량도 상당하고요. 아래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또 부드러운 소재로 다 둘러놔서 여기 위에까지 정말 고급스럽게 이런 건 잘 해놨네요. 실내는 더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일단 가운데 이 15.1인치 센터 터치 스크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양 옆으로 이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에도 스크린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는 조금 작아 보이게 두긴 했는데 그래도 필요한 정보들을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대신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행하면서 주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저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크래시 패드 쪽도 여기도 약간 디바이드로 나눠진 타입인데 어쨌든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혀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하는 것 없이 온전하게 주행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도 상당히 좋은 KEF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새롭습니다. 자체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텍스트가 가득한 것들을 예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본 화면이 그림으로 되어 있고 눌렀을 때 각 항목들을 이렇게 터치해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래에서 차량과 관련된 항목들을 보거나 설정, 또 이렇게 미디어, 휴대폰, 충전 등에 좀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을 띄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띄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키도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립감도 좋고 뭐 사이즈도 딱 넣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는 시동 버튼이 따로 없고요. 앉으면은 이 키를 인식하면은 P, R&D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차 정말 고성능 하이퍼 전기 SUV인데 이 기어 레버는 정말 앙증맞게 되어 있네요. 비상등 스위치는 옆에 있고, 그리고 컵홀더도 크기가 다른데 눌러가지고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할 때는 여기가 별 있으면은 좀 없어 보인다고 아마 이 로터스 사람들은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재 자체가 상당히 럭셔리합니다. 가죽, 금속, 그리고 스웨이드, 천장까지 정말 고급 소재들을 양껏 둘렀는데요. 하지만 친환경 재활용 소재들도 곳곳에 또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 리젠 모드가 이렇게 패드 시프트 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야, 이 차는 내외관 디자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리고 사용성도 꽤나 직관적이고 편리하고요. 그리고 선루프도 상당히 특이한데요. 뭐 사실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토도 되어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완전히 투명하게, 그리고 반대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불투명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 도어를 열 때 여기 옆에 1948 헤리티지를 나타내는 이런 배지도 부착이 되어 있네요.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열 공간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앉았을 때 공간성, 지금 1열 시트가 B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 무릎 공간 뭐 주먹 2개 정도, 그리고 머리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전동식으로, 각도가 생각보다 꽤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세운 상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동식 리클라이닝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공조 같은 경우에는 포종 공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통풍 시트도 있네. 그리고 이런 소재들도 또 상당히 특이하게 뒤쪽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카펫이나 하부, 이런 위쪽도 모두 동일하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 커버도 상당히 디테일을 정말 잘 살렸고요. 송풍구는 여기 도어 트림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2개, 약간의 수납 공간, 이런 것도 소재가 부드러운 걸로 쌓여 있고, 이런 틈새도 가죽과 스웨이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살짝 아쉬운 게, 이 차를 시트를 가장 낮췄을 때 발밑 공간이 조금 여유가 없네요. 발등이 닿는 정도,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리고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 있고요. 와, 이 차는 아까 제가 주행했을 때는 정말 폭력적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성능을 보여줬는데, 또 달리지 않고 2열까지 앉아보니까 정말 럭셔리한 전기 SUV예요. 양 끝단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만족도를 안겨주기 때문에 전시 공간에서 잠깐 봤을 때와 지금 이렇게 실제 주행을 하고 조금 더 찬찬히 자연광에서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아 EV3 그리고 로터스 엘렉트라 R 모델을 서킷에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EV3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더 재밌는, 또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이런 운동 성능을 보여준 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엘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앞에 하이퍼라는 수식어를 충분히 붙일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반의 반도 성능을 끌어내지 못해서 뭐라 크게 말씀드릴 거 없지만 충분히 재밌고 안정적으로 잘 주행해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렉트라는 로터스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의미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로터스의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인 에미라도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 순수 전기 세단 에메야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로터스 자동차 코리아에서 시승 기회를 그 차들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